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 가슴이 아니라 발입니다. 저는 25년간 노인 순환기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신부전으로 쓰러지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심장은 결코 먼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발이 대신 말하죠. 하루 종일 걷고 서 있던 발이 저녁이면 부어있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껴서 답답한 느낌이 들면 그건 심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놓치면 몇 달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의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발이에요. 왜냐하면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 때문에 피가 고이기 쉽거든요. 요즘 발이 자주 붓거나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작년 가을 78세 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다른 이유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지만 발목이 유난히 통통해 보이길래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요즘 다리가 좀 붓지 않으세요? 그분은 웃으시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하지만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밤에는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심장이 보낸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가슴도 안 아픈데 무슨 심장 문제냐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간단한 검사를 권해드렸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박출률이 정상의 40% 수준이었거든요.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다니십니다. 발의 붓기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 쥐도 나지 않는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생명을 살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발을 살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위험한지 알아볼까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3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발에 수분이 고여 있다는 신호죠. 한국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신부전 초기 환자의 78%가 함유 부종, 그러니까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 붓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순자님은 저녁마다 발이 붓는 걸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심장이 정상의 절반만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말 자국이 얼마나 깊고 오래 가느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저녁에 약간의 자국이 생길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활동했으니까요. 하지만 10초 이상 자국이 남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서 1분 이상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일 저녁 양말을 벗고 발목을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10초 이상 자국이 남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 부종과 달리 아침에도 자국이 남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쪽 발이 대칭적으로 붓는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만 붓는다면 정맥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양말 자국을 확인해 보셨나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작아진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부종의 신호입니다. 서울의대 노인건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중 부종 변화가 큰 사람일수록 심장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았다고 해요. 76세 이명자님은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등에 선명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져서 피가 발에 고인 거였죠. 이명자님은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땐 편한데 오후만 되면 신발이 조이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특히 끈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오후엔 끈을 풀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신발이 작아진 줄 알고 한 치수 큰 걸 샀는데 그것도 저녁이면 똑같이 조였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저녁마다 신발을 벗은 후 발등을 살펴보세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면 부종입니다. 단순히 체중 증가나 운동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신발 크기를 바꿀 생각 말고 먼저 발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즘 신발이 전보다 작아진 느낌 혹시 느끼신 적 있나요? 발이 유난히 차갑다면 이것도 심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국내 연구에서 신부전 초기 환자의 60% 이상이 양쪽 발의 체온 차이가 1도 이상 났다고 합니다. 69세 박상호님은 발이 늘 차가워서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심장이 약해서 피가 발끝까지 닿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상호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여름에도 양말을 두껍게 신어야 하고 겨울엔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틀어도 발이 시리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이 너무 뜨겁다고 해도 본인은 딱 적당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초 순환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서 피를 발끝까지 힘있게 보내지 못하는 거죠. 손과 발의 온도를 자주 비교해 보세요. 일주일 이상 발이 차다면 순환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발만 차가운 경우엔 혈전 위험이 있으니 즉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양쪽 발이 다 차갑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한쪽만 차갑다면 혈관 막힘을 의심해야 해요. 오늘 밤 양말을 벗고 손과 발의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발의 피부색이 변했다면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피부가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고, 검붉거나 자주 비치면 혈액이 정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층 순환장애 환자의 80% 이상이 피부색 변화로 초기 이상을 감지했다고 해요. 82세 윤정자님은 발이 자주빛으로 변해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심장의 펌프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윤정자님은 처음엔 발이 좀 검어진 줄만 알았대요. 나이 들면 피부도 칙칙해진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발이 왜 보라색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거울로 자세히 보니까 정말 자주빛에 가까운 보라색이었어요. 특히 발가락 끝부분이 더 심했고요. 이건 혈액이 발에 고여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광 아래에서 양쪽 발의 색을 비교해 보세요. 한쪽만 색이 변했다면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쪽이 다 변했다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하고요. 발가락 끝이 하얗거나 푸르스름하다면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내 발의 색깔을 자세히 본 적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면 이것도 심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근육에 산소가 부족하면 쥐가 자주 나거든요. 한국노화연구소는 심장 기능 저하군에서 야간 근육경련 빈도가 2.3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71세 최동수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났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후 심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동수님은 거의 매일 밤 쥐 때문에 깼다고 하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엄청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서 나중엔 거의 매일 밤 쥐가 났답니다. 심지어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할 때도 있었대요. 이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쥐가 날 땐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고 잠자기 전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일주일 이상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닙니다. 특히 밤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순환 문제를 꼭 확인해야 해요.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하루가 끝나면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심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하면 피가 다리로 몰리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고령층 신부전 환자 중 65%가 저녁에 다리 무거움을 초기 증상으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73세 김인철님은 하루가 끝나면 다리에 납덩이를 단 것처럼 무겁다고 표현하셨어요. 김인철님은 아침엔 괜찮은데 점심때부터 다리가 무겁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다리를 끌고 다니는 느낌이고 저녁엔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들 정도래요. 계단을 오르는 건 상상도 못 하신다고 하셨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걷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아침과 저녁 다리 상태를 비교하고 저녁엔 다리를 벽에 기대 10분 정도 올려주세요. 운동 부족보다 심장 기능 저하일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세요. 요즘 다리가 쉽게 피로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이렇게 6가지 신호만 알아도 심장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신호들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이 부으면서 동시에 차갑고 저녁엔 다리가 무겁고 밤엔 쥐가 난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수분이 발부터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과도한 염분은 붓기를 악화시키거든요. 국물은 밥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오늘 식탁에 국물 다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발의 붓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염분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정말 조금만 드세요. 둘째, 라면이나 즉석식품은 가급적 피하시고 먹더라도 스프는 절반만 넣으세요.
셋째, 간장이나 된장 같은 양념을 쓸 때 물로 조금 희석해서 쓰시면 좋아요. 넷째, 젓갈이나 장아찌는 양을 확 줄이시고 김치는 정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외식할 때 싱겁게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 염분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을 권합니다. 두부 반모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두부 한 번 드셨나요?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부가 좋은 이유를 더 말씀드릴게요. 두부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콜레스테롤도 없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요. 두부 반모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를 충족할 수 있어요. 아침에 두부 반모, 점심에 콩나물이나 청국장 한 그릇, 저녁에 두유 한 잔이면 하루 단백질 섭취가 충분합니다. 고기보다 훨씬 가볍고 소화도 잘 되니까 시니어분들께 정말 좋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부종을 줄여줍니다. 하루 바나나 한 개면 적당해요.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바나나, 냉장고에 하나 있으신가요? 바나나가 없으면 감자나 고구마도 좋은 칼륨 공급원입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더 알려드릴게요. 바나나 말고도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오렌지 같은 것들이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감자를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좋은데 튀기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륨도 파괴되고 염분도 많아지거든요. 고구마도 마찬가지로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 한 개 정도면 적당하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순환을 돕습니다. 식이보충제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아요. 시금치나 브로콜리 한 줌 매일 챙겨주세요. 오늘 식사에 녹색 채소가 올라왔나요? 녹색 채소는 마그네슘뿐 아니라 다른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있고 견과류로는 아몬드나 호두가 좋아요. 통곡물, 특히 현미나 귀리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고요. 하루 한 줌 정도의 녹색 채소와 견과류 5-6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심장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특히 밤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 간단한 발 운동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개선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앉지 마세요. 매 시간 발끝을 들었다 내리기 10회, 자기 전 발목 돌리기 10회씩 하세요. 지금 앉아 계신다면 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발 운동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앉아서 발끝을 들었다 내리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만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10회 반복하고 1시간에 한 번씩 하시면 좋아요. 둘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셋째, 발가락 오므렸다 펴기입니다.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하세요. 넷째, 발바닥으로 수건 집기입니다. 바닥에 수건을 펴고 발가락으로 집어서 당기는 운동인데 이게 발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아요. 이 네 가지 운동을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면 발의 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요. 너무 많이 마셔도 부종이 생기고 너무 적게 마셔도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아침 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탈수된 몸의 수분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오후 3시쯤 물 한 잔, 저녁 식사 전 물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면 좋아요. 저녁 8시 이후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깨게 되고 다음날 아침 얼굴이랑 발이 붓거든요. 잠잘 때 자세도 영향을 줍니다. 베개를 발밑에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고 주무세요. 중력 때문에 발에 고인 수분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오히려 불편하니 1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는 자세를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다리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누워서 주무실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면 다리 압박을 줄여주고요. 발목 밑에 수건을 말아서 받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전에 5분 정도 벽에 다리를 기대고 누워있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발에 고인 피가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붓기가 빠집니다. 규칙적인 산책도 심장과 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천천히 걸어보세요. 무리하게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심장 기능이 강화됩니다. 산책 중에 발이 무겁거나 숨이 많이 차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으세요. 산책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신발은 피하시고 발등이 편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둘째, 평지를 걷는 게 좋아요. 경사가 심한 곳이나 계단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셋째,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게 낫습니다. 넷째, 혼자 걷기보다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누군가 함께 있는 게 안전해요. 다섯째, 산책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체중이 늘면 심장에 부담이 가고 발에도 압력이 더 가해집니다. 하루 한 번 아침에 화장실 다녀온 후 체중을 재세요. 갑자기 2-3kg이 늘었다면 수분이 고인 거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체중을 매일 기록하면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노트에 적거나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웃음도 심장 건강에 좋아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주 웃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심장과 발의 순환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발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면 심부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가슴이 아파야 심장이 나쁜 것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발의 변화가 심장의 상태를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 것, 신발이 저녁에 꽉 끼는 것, 발이 유난히 차가운 것, 발 피부색이 변하는 것,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것, 이 6가지가 바로 심장이 보내는 발의 신호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매일 저녁 양말을 벗고 발을 살피세요. 자국이 얼마나 깊게 남는지, 색깔은 어떤지, 온도는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하루 한 번 체중을 재세요.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수분이 고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염분 줄이고 단백질과 칼륨, 마그네슘 식품을 챙기세요. 국물은 밥만, 김치는 헹궈서, 두부는 하루 반모, 바나나는 하루 1개, 녹색 채소는 매일 한 줌씩 드세요. 넷째, 잠들기 전 다리를 10분간 올려 순환을 도와주세요. 다섯째, 하루 20분 산책하고 매시간 발 운동을 해주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심장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세요. 발의 붓기가 줄어들고 밤에 쥐도 덜 나고 다리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심장 기능 자체가 개선됩니다. 6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8세 김 어르신도, 74세 김순자님도, 69세 박상호님도 모두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몸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2주만 지나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발의 붓기가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배우자분도, 형제 자매분들도, 친구분들도 모두 발을 살펴봐야 합니다. 심부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고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하루 10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시간대별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심장이 건강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3가지 동작만으로도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양말을 벗기 전 꼭 발을 한번 봐주세요. 발목을 눌러보고 색깔을 확인하고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발과 친해지세요. 발을 돌보는 게 곧 심장을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발 상태를 한번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